2부에서 다른 성과를 이룬 조직의 원리라. 골든 서클 가치 판단의 나침반이라. 하우 골든 서클.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기 위해서 조정 대신에 열의를 불어넣는 방식을 택한 리더들이 있다. 열의를 주는 리더는 분야와 관계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의사를 전달한다. 이 방식은 대부분 사람과 반대다. 이들이 하는 행동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골든서클이라고 부르는 특정 패턴을 보인다. 골든서클의 개념은 황금비에서 따왔다. 역사가 시작되는 수학자, 생물학자, 건축, 예술, 음악, 자연주의 이 단순한 수학 비율에 매혹되었다. 이집트인부터 피타고라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균형과 미를 수학 공식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황금비에 집중했다. 대칭을 이룬 식물 또 모양과 기하학적인 완벽한 능송이 구조에서 드러나듯이 황금비는 자연의 질서 정연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황금비가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는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우정이나 운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현상이 황금비로 인해서 예측 가능한 공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예측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대자연에도 기존에 알려진 바보다도 많은 질서가 존재한다. 황금비가 자연의 질서를 증명하듯이 골든서클 또한 인간의 행동에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골든서클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개념이다. 이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왜? 라는 질문을 먼저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골든서클은 몇몇 리더와 조직의 영향력을 유독 크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를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애플이 겉으로 많은 산업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지속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할리 데이비슨 로고를 문신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항공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과 기업의 일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심지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민권 운동을 펼쳤을 때 사람들이 왜 그를 따랐는지, 또 존 F 케네디가 죽은 뒤에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달 착륙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골든서클은 리더가 조정되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특정 행동을 끌어내는지를 보여준다. 골든서클. 골든서클. 새로운 시각은 세상을 바꾸는 일 외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리더십, 기업 문화, 적합한 인재, 제품 개발, 영업, 마케팅 등등. 심지어 충성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 사회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Why에서 시작한다 말해서 Why 골든서클 바깥부터 안쪽으로 설명하겠다. 무엇을 많은 회사가 조직은 현재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규모 어떻게 일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그리고 어떻게를 how에서 what만큼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how를 동기부여 요인이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how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여기는 한 가지 더 필요하다. why, 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드물다. why란 도원이 아니다. 도원은 오히려 나중에 따라오는 결과에 가깝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why는 일의 목적이나 대신념이다. 어디서 why로 간다. 그를 만도하다. 가장 명확한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주 말하고 또 가끔은 어떻게 하는지도 말하지만 이 일을 왜 하는지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뛰어난 회사와 리더는 그렇지 않다. 이들은 모두가 나는 애플을 자주 예로 든다. 널리 알려진 데다가
제품 설명이나 타사 제품과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플처럼 오랜 기간에 성공을 거두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표를 거듭해서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자. 애플은 어떻게 뛰어났는지. 우리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듭니다. 디자인을 아름답고 친화적인 하나 더 사시겠습니까? 이런 광고는 그다지 설득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대부분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런 패턴은 소비자 시장과 기업 시장이 모두 나타난다. 저희로 봄이 있습니다. 패턴은 정책에도 나타난다. 자, 이후에 투표하세요. 나열한 사례는 차별점이나 우월한 가치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지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와 조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들은 규모나 업계를 불문하고 골든서클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며 메시지를 전한다. 예를 들면은 이 문구는 애플이 한 것은 why 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현실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믿습니다. 왜? 그래서 디자인이 아름답고 다루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현실에 도전합니다. 결국 우리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사시겠습니까? 하나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와 완전히 다른 메시지다. 두 번째 문구를 읽은 고객은 대체로 구매의 욕구를 크게 느낀다. 차이점이라면 뒤집힌 정보뿐이다. 여기에는 어떤 속임수나 조직, 사은품, 멸망을 자극하는 문구, 유명인 광고도 없다. 애플은 정보 순서만 뒤집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와 관계가 없을지라도 자기만의 why와 목적의식, 대의, 신념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했다. 애플 즉 기업이 만든 컴퓨터와 소형 가전 자체는 그저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대의 실현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물론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구매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심지어 직원을 빼오더라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왓이나 하우를 모방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애플이 시장에서 그토록 큰 영향력을 형성하는 비결에는 왓이나 하우 이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것은 화이에 이끌려 구매를 결정한다. 애플이 매번 핵심적인 제품을 내놓으며 꾸준히 충성심 깊은 고객층을 형성하는 이유가 단순히 헛디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이 브랜드나 제품 아이디어를 광고할 때 눈에 보이는 특징과 혜택만 내세운다. 타사와의 차이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은유와 유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기업은 팟들을 판매하려고 하지만 고객은 화이를 산다. 이는 바로 기업이 골든서클의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조직은 핫와 하우만 내세운다. 반면에 골든서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면 고객이 자사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인 화이가 적절히 전달되며 핫으로 기업 신념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다. 화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의 외부 요인이지만 왜 하는지보다도 의미가 깊은 내부 요인이다. 애플이라고 해서 모든 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들도 다른 기업처럼 그저 하나의 회사일 뿐이다. 사실 애플과 경쟁사 간의 눈으로 보이는 큰 차이는 없다. 게이트웨이, 도시바 등 어느 회사와 견주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기업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회사란 그게 전부다. 구조만 갖추면 회사를 이룰 수 있다. 게다가 이 기업들은 모두 컴퓨터를 만든다. 다들 효과적인 선의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 비슷하게 갖춰진 곳에서 일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유통사나 컨설팅 회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여러 매체나 홍보를 할 수가 있다. 애플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왜 애플만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을까? 어떻게 혁신적인 상징이 되었을까? 사람들은 헛이 아니라 화이에 끌려서 구매를 결정한다. 화이. 헛이 아니라 애플의 특별한 이유는 헛이 아니라 화이. 애플은 눈에 보이는 제품으로 신념을 드러냈다. 물론 제품 자체도 중요하다. 그런데 애플 제품의 중요한 이유는 일반 통념과 다르다. 애플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품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제품 즉 버트는 애플의 신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버트와 화웨이가 분명히 상관관계를 이루는 기업은 돋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애플을 진짜라고 여긴다. 애플이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의 화웨이 즉 현실을 향한 도전을 보여준다. 그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느 업계에 속하든지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드러난다. 맥킨토시를 출시하며 시장에 처음 나타난 애플은 복잡한 컴퓨터 언어 대신에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운영 체제를 선보였다. Y를 드러냈다는 거지. Y는 아이팟이 되고 아이튠즈가 되었다. 아이튠즈는 기존 음악 업계 유통 구조에 도전한 서비스였고 개인이 음악을 즐기는 형태에 더욱 알맞은 혁신이었다. 당시 음악 산업은 음반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음악 감상을 주로 집에서 하던 시절에 맞춰서 발달한 구조였다. 그런데 1979년 소니가 워크맨을 출시하면서 집 밖에서도 음악을 즐길 수 있었다. 그때부터 앨범을 수집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곡을 모으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음악 업계에서는 여전히 음반을 판매하고자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고수했지만 애플은 아이팟을 출시하며 이렇게 광고했다. 주머니 속 천곡 애플은 아이팟과 아이튠즈를 이용해서 효과를 전했다. 애플은 mp3나 아이팟에 적용된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아닌데도 음악 업계를 완전히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mp3 플레이어를 발명한 회사는 사실 다른 회사인데 이 회사는 가정용 PC나 소리가 나도록 하는 사운드 플러스를 개발해서 유명해진 싱가포르 기업인데 애플은 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22개월이 지난 뒤에야 아이팟을 출시했다. 말하자면 선발주자의 이익은 없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디지털 사운드 역사를 고려하면 애플보다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디지털 음악 분야 제품이 뛰어나야 마땅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는 자사 제품을 OGB mp3 플레이어라고 홍보했다. 의미만 놓고 보면 애플 광고 문구인 주머니 속 천국과 같다. 그러나 여기는 차이점이 있다. 크리에이티브는 그들이 파는 제품으로 헛을 드러냈고 애플은 아이팟을 가져야 하는 화야이를 전했다. 우리는 아이팟을 구입하기로 결심한 뒤에야 버트를 고려한다. 사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나서 5GB를 살지 10GB를 살지를 정하는 의미다. 버트는 주머니 속에 천국을 넣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우리는 화이로 시작하는 기업에 끌리게 되어 있다. 애플은 제품을 판매할 때에 화이로 시작한다.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젠보다 아이팟이 나왔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이팟은 거절적인 기기 수명과 배터리 교체 문제를 시달렸다. 심지어 전원이 갑자기 꺼지곤 했다. 어쩌면 젠이 더 나은 제품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컷이 아니라 Y에 걸려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뚜렷한 Y를 챙겼기 때문에 놀랄만한 혁신을 이룰 수가 있었다. Y가 분명한 회사는 이와 정반대로 핵심 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하느냐 회사를 정의하는 조직은 정의하지 않은 일을 하지를 못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로 자신의 정의를 한 애플의 경쟁사들은 아무리 브랜드를 차별한다 해도 애플처럼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예컨대 게이트웨이는 2003년 평면 TV를 출시했고 위에서는 수년간 평면 모니터를 만들어 왔으므로 평면 TV를 생산하고 판매할 능력이 충분했다. 하지만 가전제품 브랜드로서 신뢰감을 주지 못해서 2년 만에 사업을 포기하고 기존 핵심 사업으로 돌아왔다. 델 역시 2002년 PDA를 출시하고 2003년 mp3를 나왔지만 시장에서 몇 년도 버티지 못했다. 델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었고 기술력이 좋아서 컴퓨터가 아닌 다른 제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델은 허투루 자신을 정의했다. 컴퓨터를 만드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던 탓에 소비자가 델에서 나온 PDA나 mp3 플레이어를 사는 일은 이상하게 보였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컴퓨터를 판매하는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하자
사람들은 6시간씩 줄을 서서 구매했다. 대리에서 휴대전화를 출시한다면 이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설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람들은 대를 컴퓨터 회사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회사가 스스로 워트를 정했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여기는 것이 어색했다. 며칠이 부지나자 대는 소형 가전시장에 진행하겠다는 공을 재빨리 접었다.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대리 최초 설립 이념이나 대의를 재발견하고 Y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핵심 사업인 컴퓨터 분야에만 갇히게 될 것이다. 애플은 경쟁사와 달리 워트가 아니라 Y로 자신을 정했다. 이들은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현실에 도전하는 브랜드이자 개인에게 더 간편한 대안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심지어 2007년에 회사명을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바꾸었다. 컴퓨터 회사에 그치지 않는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회사명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 이름에 컴퓨터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애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해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정체성에는 제한이 있다. 회사명을 바꾼 일은 실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철학적인 변화였다. 애플 Y는 1970년대 후반 창립 당시 만들어져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이 기업은 제품 만들거나 산업군을 이동할 때도 변함없이 Y를 유지한다. 기존 체제에 도전하겠다던 애플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애플이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플의 매력을 느끼는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며 특정 브랜드 제품을 선호한다. 애플의 Y와 비슷한 신념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플에 끌린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할리 데이비슨이 잘 어울리고 그렇다. Y를 보여주기도 하고 개인의 Y를 보여주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애플이 뛰어난 기업이 된 이유로 제품 품질이 좋다는 점을 꼽는 분, 심지어 애플 직원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종종 있다. Y가 아무리 뚜렷하다고 해도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별도라서 무엇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모든 일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탁월한 제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는데 꽤 좋은 상품 정도면 된다. 더 낫다나 가장 탁월하다는 비교 개념이다. 애초에 사람들에게 Y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품 비교로 타사를 낮추는다 해도 어떤 가치를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더 낫다는 개념의 기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Y라는 건데요. 더 낫다는 개념. 워트보다는 Y라는 거죠. Y. 애플 컴퓨터가 다른 제품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애플 컴퓨터는 이미 그들이 원하는 어떤 기준을 충족했을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조건을 기준 삼아서 특정 제품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면 구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충성심이 생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비자가 조정당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제품의 구매 욕구를 느꼈다면 그는 자신이 선택한 제품이 더 낫다고 생각한 이유를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품질과 장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확고한 충성심을 형성할 수는 없다. 브랜드 대의는 Y다. Y. 그래서 현 시대에 유연하게 적응하려면 자신의 Y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혁신을 이루며 변화에 걸맞은 유연성을 발휘하고 싶다면 Y를 아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Y가 흐리되어지면 기존의 성공을 이끌어던 성장 동력과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경영대학원 연구에서 빈번히 철도회사 사례를 보면 1800년대 후반에 철도회사들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인데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두고 미국의 지리 상황까지 바꿔놓은 그들에게 Y를 기억하는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철도사업인 워트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관점이 좁았던 탓에 의사폭도 좁아진 철도회사들은 모든 자금을 선로와 침묵, 엔진에 투자했다. 하지만은 20세기에 기술이 도입되었다. 바로 비행기였다. 큰 규모를 자랑하던 기업들은 모두 쓰러졌다. 만약 그들의 기업의 성격을 철도사업자가 아닌 대중교통사업자로 정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을 하는지를 바탕으로 자사와 산업을 정의하는 수많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지 의문이 든다. Y를 지녔다면 이처럼 왜 Y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Y를 실현하려면 이를 개인적인 주장이라 생각하려
흘려듣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는 내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생물학의 바탕을 둔 근거 있는 이야기이다.